늘 같은 일상,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만약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1955년, 그때는 아이들을 혼자 둔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던 시절이죠. 제리 덴먼과 아내 마릴린, 그리고 두 자녀들은 뉴욕주 롱 아일랜드 메도우에서 살았으며 남편 제리는 비행사로, 마릴린은 주부였습니다. 1955년 10월 31일, 어느 날과 다른 게 없던 날이었죠. 마릴린은 오후 2시 45분, 딸의 유모차를 끌고 아직 어린 아들 스티븐의 손을 잡고 근처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곧 빵집에 도착했고 그녀는 스티븐과 딸이 탄 유모차를 밖에 두고 엄마 금방 다녀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한 뒤 빵집으로 들어갔죠. 그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릴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했기에 빵집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유모차가 있었죠. 그러니 그곳에서 스티븐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지만 그녀가 빵을 계산하고 나왔을 땐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마릴린은 당황하며 주변을 찾기 시작했고 유모차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견합니다. 다행히 안에 타있던 딸 파멜라는 아까와 같은 모습으로 유모차에 있었지만 스티븐은 없었죠. 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마릴린은 쇼크가 왔고 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스티븐의 실종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제리가 이르는 곳에 직원들과 보이스카우트,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2,000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스티븐이 사라진 빵집을 시작으로 주변의 공원, 골프장, 수로를 수색하게 됩니다. 또 스티븐의 사진이 실린 실종 전단지는 사람들에게 배포됐습니다. 38인치, 14kg, 금발머리에 파란색 눈, 턱 아래 흉터, 종아리 뒤쪽에 반점. 당시 입고 있던 옷은 파란색 멜빵 바지와 파란색 폴로 셔츠, 빨간색 스웨터, 그리고 갈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곳곳을 차로 돌며 스티븐 어디 있니? 라는 말을 스피커로 내보냈죠. 혹시 스티븐이 유모차를 옮긴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나 본데 그에 대해 마릴린은 스티븐이 유모차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죠. 그녀와 남편 제리는 방송에 나와 제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기를 그 누군가를 향해 간청합니다. 스티븐은 빈혈이 있고 비타민, 아스피린 등 약을 먹어야 해요. 라며 말이죠. FBI가 수사를 벌이며 정말 많은 제보를 받았다네요. 그 중에 1955년 11월 편지 3통을 받았는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의 편지였죠. 편지에는 몸값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첫 번째는 3,000달러, 두 번째는 10,000달러, 세 번째는 14,000달러를 요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연락이었으니 부모된 입장에선 당연히 돈을 보내려 하죠.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게 사기꾼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어느 사건에나 상심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네요. 눈에 띄는 단서가 나오고 있지 않을 때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는 1957년 2월 2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발견된 상자 속의 소년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버려진 상자 속에서 발견된 소년인데 신원 미상으로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아니냐는 거였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스티븐의 여동생 파멜라의 DNA를 채집해 검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스티븐을 닮은 소년과 함께 있는 젊은 여성 히치하이커를 봤다는 제보였죠. 또 캔자스의 한 술집에서 스티븐과 닮은 소년과 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스티븐에게 이끌 만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전혀 해결이 나지 않아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2009년에 미시간에서 어떤 남성이 경찰에 찾아와 내가 스티븐 같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정말로 그가 스티븐이라면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기에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생김새가 아버지 제리와 비슷하게 생기기까지 했기에 스티븐의 가족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생기게 됐죠. 완벽하게 그가 스티븐일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스티븐이라고 주장한 그의 이름은 존 반스였는데 존은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진짜 가족이라는, 자신이 그 일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 주장에 어이없어 했죠. 아마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탓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는데 경찰은 이 주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DNA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검사 결과가 됩니다. 존은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스티븐의 아버지는 스티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가족들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일 것입니다. 혹시 모를 기대를 걸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존이 당신의 아들이길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디서든 안전해야 할 곳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다니. 스티븐의 엄마는 내가 1000번도 넘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죠.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 나쁜 건데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모든 범죄와 사건이 나쁘고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웃으면서 행복해야 할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스티븐이 다음 세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아픔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